편입학원에서 일반 생물학과 일반 화학을 가르치고 있는 라온입니다. 저는 약대를 다니다가 자퇴 후 치다의 일반 편입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유튜브 영상 시리즈 골목 편입의 첫 번째 에피소드로 지방대 출신이거나 문과생도 약대 편입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방대 출신이거나 문과 출신이라도 약대 편입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가 편입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현재까지 많은 메디컬 입시에 도전하는 학생들과 상담하면서 경험한 다양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제 생각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편입에 성공한 학생들 중에서는 더 낮은 점수를 가진 학생도 있었고, 치과대학 편입에 성공한 동기들 중에서는 지방대 출신, 비전공자, GPA 80점대, 나이가 많거나 토익 성적이 900 초반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본인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스펙이 뛰어나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학교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본인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그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비전공과 약대 편입 전략의 첫 번째는 서류 평가 비중이 크지 않은 학교를 공략하는 것입니다. 약대 편입의 경우 서류 평가가 정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와 정량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잘 이해해야 지원 전략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정성대에는 서류 평가의 비중이 큰 학교를 말합니다. 나이, 전적 대학교, 전공, 논문이나 연구 경험 등의 스펙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서울권에 있는 약대들은 대부분 정성대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23살 이하 서연고 전공과 그리고 GPA 97 이상인 경우 이런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외적으로 나이가 많더라도 군필 25살 이하라면 남자 같은 경우 고려대 같은 학교를 지원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준이 상당히 엄격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는 앞서 말한 제 주위의 표본들을 바탕으로 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메디컬 열풍으로 인해서 커트라인 자체는 점점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량대는 공인영어 성적, 학점, 지필고사 성적 같은 정량적인 요소의 비중이 큰 학교들을 말합니다. 이런 학교들은 지원자의 학업 성취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판단하기 때문에 비전공자나 학점이 낮은 지원자라도 자신의 강점을 살려 도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학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전공과도 아니고 GPA가 높지 않은 비전공자는 정성대학교에 지원하는 대신 정량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학교를 공략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량대와 정성대의 전형 요소를 분석한 글을 원하시는 분은 댓글로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엑셀로 정리한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공과의 약대 편입 전략 그 두 번째는 지필고사에 자신이 있는 비전공자는 지사립 약대를 적극 공략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필고사에 자신이 있는 학생들에게 추천할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지사립 약대는 정량대에 속하면서도 많은 학교들이 1차부터 지필고사를 볼 자격이 주어집니다. 대표적으로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공덕여대, 삼육대, 우석대 등이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은 과거의 스펙보다는 현재 지필고사 성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비전공자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합니다. 지사립 약대에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사립 약대 편입 지필고사 문제는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각 학교의 문제나 문제 스타일을 익히는 것만으로도 다음 연도 입시에서 큰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공개된 문제들을 현장에서 풀어보면서 각 학교의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필고사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학생의 경우 각 학교의 약학 전공 문제들을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요. 편입 문제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각 학교의 약대 교수님들이 직접 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학년도 입시에서는 일반 화학과 일반 생물학 시험지인데도 불구하고 양리학, 생약학,
약물 분석학 문제들이 출제된 학교들이 있는데요. 이는 약대 교수님들이 시험 문제를 직접 출제했음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사립 약대 지필고사 응시자의 후기 몇 가지를 공유하면 우석대의 경우 생물화학이 각각 40문제 50분으로 매우 쉬운 편에 속한다고 후기가 있는데요. 화학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많이 쉬워서 예를 들어 강철 용기 안에 기체가 하나는 분압이 3atm이고 다른 하나는 12atm인데 그럼 총 기체의 압력은 몇일까? 이런 문제들이 출제된 적이 있고요. 이런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쟁률이 매우 높고 시험이 쉽든 어렵든 이런 지사리 약대 같은 경우에는 추가 합격자가 거의 돌지 않는다는 점이 있어요. 필기고사 같은 경우에는 200점 만점이고 공인영어 점수가 100점이 일괄평가로 반영되기 때문에 사실상 토익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성대 같은 경우는 지필고사에서 크로마토그래피, HPLC의 중요한 요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참고로 경성대는 선수 과목으로 수학 2학점을 요구를 하는데 과목명에 수학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미적분학이 인정되지 않는데 공업수학은 인정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 점은 제가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2025학년도 입시는 입학처에 문의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지사립 약대의 지필고사는 비전공자에도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기타 대학별 시험 후기를 바탕으로 한 예상 문제를 강의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대 출신이거나 문과생도 약대 편입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전략을 얘기해 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본인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서 지원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약대 편입이 쉽지 않지만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2부로 이어지는데요. 더 다양한 전략과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떻게 약대 편입을 준비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